경기도 남양주의 한적한 주택가.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가을날입니다. 68세의 이정화는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키는 정화의 손은 자연스럽게 무릎을 짚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이 정도 통증은 이제 익숙합니다. 정화는 낡은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정화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은 정화에게 추억의 공간이자 동시에 끝없는 노동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부엌 불을 켜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뿜습니다. 정화는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제 담가둔 된장찌개 재료를 꺼냅니다. 아들 민수가 아침에 국물 있는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정화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냄비를 올려놓습니다. 두부를 썰고 파를 다듬는 정화의 손놀림은 능숙합니다. 수십 년간 반복해온 동작이니까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웁니다. 정화는 가만히 김이 오르는 냄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해진 것이. 정화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6시가 되자 정화는 아들 부부의 방 앞으로 갑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민수야, 수진아, 일어나야지. 아침 다 됐어. 정화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합니다. 안에서 이불 뒤척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 수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네, 알았어요. 정화는 더 이상 깨우지 않고 손자 준호의 방으로 향합니다. 준호야, 우리 손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정화는 좀 더 다정한 목소리로 손자를 깨웁니다. 12살 준호는 이불 속에서 투덜거립니다. 할머니, 좀만 더요. 정화는 작게 웃으며 준호의 이불을 살짝 걷어냅니다. 그럼 지각하겠네. 어서 일어나거라. 정화는 준호의 교복을 꺼내 침대 옆에 놓아줍니다. 준호는 눈을 비비며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정화는 밥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정화는 손수 만든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식탁에 올립니다. 7시가 되자 아들 민수가 졸린 얼굴로 부엌에 나타납니다. 42세의 민수는 중견 회사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침 뭐예요? 민수는 식탁에 앉으며 무심하게 묻습니다. 된장찌개 끓였어. 내가 좋아하잖아. 정화는 밥그릇을 민수 앞에 놓으며 말합니다. 며느리 수진도 화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39세의 수진은 동네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합니다. 어머니, 준호 도시락은요? 수진은 자리에 앉으며 묻습니다. 여기 있어. 준호 좋아하는 김밥이랑 과일 넣었어. 정화는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을 내밉니다. 수진은 도시락을 받아 가방에 넣으며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없이 숟가락을 듭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준호가 부스스한 머리로 식탁에 앉습니다. 준호야, 빨리 먹어. 학교 늦겠다. 정화는 준호의 밥그릇에 찌개를 떠 넣어줍니다. 준호는 졸린 눈으로 밥을 먹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손자만큼은 정화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할머니, 오늘 체육복 챙겨주셨죠? 준호가 묻습니다. 그럼 어제 빨아서 방에 놓아뒀어. 정화는 대답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하나둘 집을 나섭니다. 민수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수지는 화장을 마무리하며 가방을 챙깁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챙겨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준호만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섭니다. 민수와 수지는 각자 핸드폰을 보며 나가면서 다녀올게요. 한마디만 남깁니다. 정화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가족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화는 식탁으로 돌아와 남은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
무릎만큼이나 손목도 시큰거립니다. 정화는 천천히 그릇을 닦으며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정화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정화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정화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정화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민수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정화는 얼마나 뿌듯했던가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지만 민수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정화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민수는 정화를 엄마가 아니라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정화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다시 갑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녁에 민수 부부가 돌아오면 또 저녁을 차려야 합니다. 정화의 하루는 끝없는 반복입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 정화의 손이 멈춥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쯤 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화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요리를 시작합니다. 생각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정화는 알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화는 빨래를 걷고 다림질을 합니다. 민수의 와이셔츠, 수진의 블라우스, 준호의 교복. 정화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림질합니다. 다리미질을 하면서도 정화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자를 돌보고 정화의 인생에는 정화 자신이 없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정화는 다시 부엌에 섭니다.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입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정화는 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김치를 썰습니다. 저녁 6시 민수가 먼저 집에 돌아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합니다. 그래, 들어와. 씻고 저녁 먹자. 정화는 대답합니다. 민수는 씻지도 않고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봅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7시가 되자 수진과 준호가 함께 들어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수진은 간단히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준호는 할머니, 배고파요라며 정화에게 다가옵니다. 그래, 준호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만들었어. 정화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가족 넷이 식탁에 앉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고 수진도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준호만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라며 정화에게 말을 겁니다. 정화는 준호에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 순간이 정화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는 다시 소파로 향합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준호는 숙제를 하러 자기 방으로 갑니다. 정화는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는 정화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입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린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정화의 마음도 그렇게 어둡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화는 거실로 나옵니다. 민수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야, 힘들지 않니? 정화가 물어봅니다. 네, 괜찮아요. 엄마는 쉬세요. 민수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합니다. 정화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정화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방 안에는 남편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옷장 속 남편의 옷, 책상 위 남편의 안경. 정화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안경을 집어듭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나았습니다. 남편이 정화를 챙겨주고 위로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정화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정화는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가족을 깨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정화의 인생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정화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습니다. 가족들이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화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화는 그 생각을 억누릅니다.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정화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합니다. 내일 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정화의 긴 밤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화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아침 일찍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입구에 들어서니 상인들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들려옵니다. 사과 싸게 가져가세요. 고등어 신선해요. 정화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시장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화는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섭니다. 아주머니, 사과하고 배 좀 주세요. 정화가 말합니다. 몇 개 드릴까요? 상인이 묻습니다. 사과는 10개, 배는 5개요. 정화는 대답합니다. 상인은 신선한 과일을 골라 봉투에 담아줍니다. 정화는 무거운 봉투를 받아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무게가 제법 나갑니다. 정화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다음은 생선 가게입니다. 차례상에는 생선전이 빠질 수 없습니다. 아저씨, 조기 있어요? 정화가 묻습니다. 있죠. 얼마나 드릴까요? 5마리요. 정화는 생선을 고르며 신선한지 확인합니다. 생선 장수는 정화가 고른 조기를 신문지에 싸서 건네줍니다. 정화는 생선까지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정화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릅니다. 정육점에서는 소고기를 삽니다. 제사상에 올릴 고기입니다. 사장님, 소고기 500g 주세요. 어느 부위로 드릴까요? 양지머리로요. 정화는 고기를 받아 장바구니에 추가합니다. 이제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워 한 손으로는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정화는 두 손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참아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에는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정화는 문득 생각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고향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민수에게 이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일 뿐. 진정한 의미의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냅니다. 집에 도착한 정화는 장을 본 재료들을 냉장고에 정리합니다. 사과와 배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고 생선은 손질해서 냉동실에 넣습니다. 소고기는 양념에 재워둡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니 벌써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정화는 간단히 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소파에 앉습니다. 온몸이 피곤합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정화는 다시 부엌에 섭니다.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와 고등어구이입니다. 정화는 능숙하게 저녁을 준비합니다. 6시가 되자 민수가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민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래, 씻고 저녁 먹자. 정화는 대답합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7시,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정화는 밥상을 차리며 말합니다. 추석이
일주일 남았네. 준비할 게 많아. 민수는 밥을 먹으며 대답합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시면 되죠.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요. 정화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알아서 하라는 말에 익숙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수진이 입을 엽니다. 어머니, 올해 추석에는 친정 부모님도 모시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정화는 놀라 수진을 바라봅니다. 친정 부모님도? 네. 저희 부모님이 올해는 외로우시대요. 같이 차례 지내면 좋잖아요. 수진은 당연하다는 듯 말합니다. 정화는 난감합니다. 차례상 준비도 벅찬데 손님까지 더 늘어나면 정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 그럼 준비를 더 많이 해야겠네. 정화는 결국 그렇게 대답합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먹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할머니, 추석 되면 용돈 주시죠? 정화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 손주한테 용돈 줘야지. 준호는 환하게 웃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화는 설거지를 합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는데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밝게 떠 있습니다. 저 달도 추석에는 더 밝게 빛나겠죠.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추석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두렵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화는 본격적으로 추석 준비에 들어갑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쳐야 합니다. 정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쌀을 불립니다. 송편을 만들려면 쌀가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린 쌀을 방앗 안에 가져가 빻아옵니다. 하얀 쌀가루를 보니 벌써 손이 아픕니다. 오후에는 송편을 빚기 시작합니다. 쌀가루를 반죽하고 작은 크기로 떼어 소를 넣습니다. 팥소, 깨소, 밤소. 정화는 정성스럽게 송편을 빚습니다. 1개, 2개, 3개. 손이 점점 무거워지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가족들과 손님들이 먹을 만큼 충분히 만들어야 하니까요. 정화는 쉬지 않고 송편을 빚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화는 여전히 부엌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송편 만들어요? 민수가 묻습니다. 응, 많이 만들어야 해서. 정화는 대답합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화는 혼자 남아 송편을 계속 빚습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허리가 아프지만 참아야 합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송편 빚기가 끝났습니다. 정화는 찜기에 송편을 쪄냅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커집니다. 정화는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습니다. 온몸이 쑤십니다. 하지만 내일도 준비할 게 많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조리해야 합니다. 추석 이틀 전 정화는 장을 더 보러 나갑니다. 부족한 재료들을 사야 합니다.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더욱 붐빕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정화는 필요한 것들을 삽니다.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표고버섯, 나물 재료들입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무릎이 심하게 아픕니다. 집에 돌아와 정화는 나물을 손질합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양념하고 도라지는 찢어서 볶고 고사리는 삶아서 무칩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만듭니다. 오후 내내 부엌에서 일하는 정화의 얼굴에는 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정화는 간단히 국수로 저녁을 준비합니다. 더 이상 힘이 없어 제대로 된 저녁을 차릴 여력이 없습니다. 민수는 국수를 먹으며 투덜거립니다. 엄마, 왜 오늘은 국수예요? 미안해. 엄마가 추석 준비하느라 바빠서. 정화는 미안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민수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지만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추석 전날 정화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칩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부추전. 가스레인지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정화의 다리는 퉁퉁 붓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차례를 지내야 하니까요. 정화는 쉬지 않고 전을 부칩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오후가 되자 정화는 차례상을 미리 준비해 봅니다. 어디에 무엇을 놓을지 생각하며 그릇을 배치합니다. 과일은 앞쪽에, 저는 가운데에, 밥과 국은 뒤쪽에. 정화는 수십 년간 해온 일이지만 매번 신경이 쓰입니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정화는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저녁 무렵 민수와 수진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화는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추석에 제주도 가는 거 어때요? 수진의 목소리입니다. 정화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제주도, 갑자기 왜? 민수가 묻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좀 쉬고 와요. 정화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추석에 제주도를 간다고요? 정화가 이렇게 준비한 것들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정화는 조용히 거실로 나갑니다. 민수야, 무슨 이야기 하니? 정화가 묻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서로 눈을 마주 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사실은요. 민수가 입을 엽니다. 정화는 긴장한 채 민수를 바라봅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 제주도 좀 다녀올까 해요. 민수의 말에 정화는 말문이 막힙니다. 제주도, 추석에?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네,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요. 좀 쉬고 싶어요. 민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럼 차례는? 정화가 묻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그냥 간단히 하세요. 저희 없어도 되잖아요. 수진이 끼어듭니다. 정화는 수진을 바라봅니다. 간단히 하라고요? 정화가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것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는 며칠 동안 준비했는데 정화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준비하신 거 알아요. 근데 저희도 좀 쉬어야 해요. 1년 내내 일만 했어요.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 가고 싶으면 가거라. 정화는 겨우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정화는 눈물을 흘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정화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화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웁니다. 밖에서는 민수와 수진이 제주도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화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정화는 이 밤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합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정화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민수와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합니다. 정화는 부엌으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세상은 어둡습니다. 정화의 마음도 그렇게 어둡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정화는 냉장고를 엽니다. 며칠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송편, 각종 전, 나물, 과일. 모두 정화가 손수 만든 것들입니다. 정화는 그 음식들을 하나하나 꺼내 차례상에 올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족들이 없는 차례상을 차리는 게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참으며 상을 차립니다. 6시가 되자 민수 가족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정화는 거실에 앉아 그들을 바라봅니다. 수지는 여행용 가방을 꾸리고 민수는 차키를 챙깁니다. 준호는 신이 나서 제주도 가는 거 완전 기대돼요 라고 말합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엄마,
저희 출발할게요. 민수가 현관에서 말합니다. 정화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갑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정화는 겨우 그렇게 말합니다. 수지는 어머니, 차례는 간단히 지내세요라며 인사합니다. 준호는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밝게 인사합니다. 정화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정화는 문 앞에 서서 가족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듣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 차가 출발하는 소리. 모든 소리가 정화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정화는 소리내어 옵니다. 빈집에 정화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한참을 운 정화는 얼굴을 닦고 거실로 갑니다. 차례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차례를 지내야 합니다. 정화는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나 혼자 차례 지내요. 민수네는 여행 갔어요. 정화는 남편에게 말을 겁니다. 눈물이 또 흐릅니다. 정화는 절을 올립니다. 한 번, 두 번, 절을 하며 정화는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가족은 정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화는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정화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절을 마친 정화는 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봅니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행복한 가족들이 함께 차례를 지내고 웃는 모습이 화면에 가득합니다. 정화는 텔레비전을 끕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화는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웃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 소리,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정화만 혼자입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후 내내 정화는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배가 고프지만 밥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십니다. 거실의 차례상은 그대로입니다. 정화는 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음식들을 치웁니다. 송편도, 전도, 과일도 모두 냉장고에 넣습니다. 며칠 동안 공들여 만든 음식들이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밤이 되자 정화는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앉아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화는 그중 하나를 꺼냅니다. 남편이 남긴 집 등기 권리증입니다. 정화는 서류를 펼쳐봅니다. 집주인은 정화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정화 명의로 바꿔놓았습니다. 정화, 이 집은 당신 거요. 당신이 지켜야 해. 남편의 말이 떠오릅니다. 정화는 서류를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집은 정화의 것입니다. 하지만 정화는 이 집에서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정화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통장입니다. 남편이 남긴 예금 통장입니다. 정화는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합니다. 제법 많은 돈이 있습니다. 정화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갑니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바라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돈으로, 이 집으로 정화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화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실버타운, 노인주거 시설, 여러 정보들이 나옵니다. 정화는 실버타운 정보를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깨끗한 시설,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활, 여가 프로그램. 정화의 눈이 반짝입니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화는 여러 실버타운을 비교해봅니다. 가격도 확인합니다. 집을 팔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화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화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실버타운뿐 아니라 노후 생활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취미 활동, 여행. 정화가 몰랐던 세상이 펼쳐집니다. 정화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정화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표정입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입니다. 정화는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오랜만에 외출복을 입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정화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정화는 핸드폰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묻습니다. 정화는 집 주소를 알려줍니다. 제가 오후에 방문해서 집을 보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화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쉽니다. 오후 2시, 부동산 중개인이 정화의 집을 방문합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집 보러 왔습니다. 정화는 중개인을 맞이합니다. 들어오세요. 중개인은 집 안을 둘러봅니다. 거실, 방, 부엌, 화장실. 꼼꼼히 살핍니다. 집이 넓고 좋네요. 위치도 괜찮고요. 중개인이 말합니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정화가 묻습니다. 중개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이 동네 시세로는 한 4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매물로 내주세요. 정화는 결정합니다. 중개인은 놀란 표정입니다. 어르신,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어요? 제 집이에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화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중개인은 서류를 꺼냅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시면 바로 매물로 올리겠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받아 읽어봅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서명합니다. 정화의 손은 떨리지만 글씨는 또렷합니다. 서명을 마친 정화는 중개인에게 서류를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빨리 매수자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개인은 인사하고 나갑니다. 중개인이 나간 후 정화는 소파에 앉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정화는 방금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파는 것, 평생 살아온 집을, 남편의 추억이 담긴 집을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화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화는 오랜만에 제대로 밥을 먹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간단히 저녁을 차립니다. 밥을 먹으며 정화는 미소 짓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화는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켭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정화는 편안하게 드라마를 봅니다. 밤이 되고 정화는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화는 남편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내가 오늘 큰 결정을 했어요. 집을 팔기로 했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정화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지만 정화는 남편이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민수가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정화는 걱정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정화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정화는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입니다. 정화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밤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정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정화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동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습니다.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이 언제 이후였을까요?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정화는 놀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 민수 가족이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왔구나. 정화가 말합니다.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돌아봅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엄마는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좀 했어. 정화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쉽니다. 여행은 어땠니? 정화가 묻습니다. 좋았어요. 오랜만에 푹 쉬었어요. 민수가 대답합니다. 준호는 할머니, 제주도 완전 재밌었어요. 라며 신이 나서 말합니다. 정화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줍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합니다. 정화가 집을 팔기로 한 결정을 아직 가족들은 모릅니다. 언제 말해야 할까요? 정화는 고민합니다. 그날 저녁 정화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어르신, 매물 보러 오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내일 오전에 방문하고 싶다는데 괜찮으세요? 정화는 잠시 망설입니다. 민수 가족이 집에 있을 텐데 어떻게 하죠? 내일 오전 몇 시인데요? 10시요. 그 시간이면 다들 나가고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정화는 대답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수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준호는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정화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줍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서자 정화는 서둘러 집안을 정리합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방을 정돈합니다. 10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화는 문을 엽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50대 초반의 부부가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집 보러 왔습니다. 중개인이 인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정화는 그들을 맞이합니다. 부부는 집 안을 둘러봅니다. 집이 정말 넓네요. 상태도 좋고요. 부인이 말합니다. 관리를 잘하셨네요. 남편도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정화는 그들을 안내하며 집의 곳곳을 보여줍니다. 부부는 매우 관심 있어 보입니다. 어르신, 언제쯤 이사 가실 계획이세요? 부인이 묻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정화는 대답합니다. 그럼 계약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묻습니다. 정화는 중개인을 바라봅니다. 중개인이 말합니다. 어르신께서 괜찮으시면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합니다.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빨리 계약하고 싶어요. 부부가 돌아간 후 정화는 중개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분들이 계약할 의사가 확실해 보입니다. 가격도 제시한 대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개인이 말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계약 날짜를 잡아주세요. 네. 이번 주 금요일로 잡겠습니다. 중개인은 수첩에 메모하고 떠납니다. 정화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날 오후 정화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정화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저 석준이에요. 민수의 사촌동생 석준입니다. 정화는 놀랍니다. 석준아, 무슨 일이니? 이모. 민수 형네 집 파신다는 소문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정화는 말문이 막힙니다. 벌써 소문이 났습니다. 누가 그러던? 정화가 묻습니다. 동네에서 다 얘기하던데요.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다면서요? 석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납니다. 그래, 사실이야. 정화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이모, 민수 형은 알아요? 아직 몰라. 그럼 빨리 말씀하셔야죠. 민수 형이 나중에 알면 큰일 나요. 석준은 다급하게 말합니다. 정화는 한숨을 쉽니다. 알았어.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정화는 소파에 앉습니다. 민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수는 분명히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화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정화는 각오를 다집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집에 돌아옵니다. 정화는 민수를 거실로 부릅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수는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정화를 바라봅니다. 뭔데요? 엄마? 민수가 묻습니다. 정화는 심호흡을 합니다. 엄마가 이 집을 팔기로 했어. 정화의 말에 민수는 눈이 커집니다. 네? 집을 판다고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래. 이미 부동산에 매물로 나갔어. 계약도 이번 주 금요일에 하기로 했고. 정화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왜 팔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수진도 방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합니다. 어머니, 집을 파신다고요? 수진도 놀란 표정입니다. 정화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엄마는 이제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살 거야. 실버타운이요? 민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입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민수가 말합니다. 정화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민수야, 엄마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하지만 이번 추석에 너희가 나 혼자 두고 여행 간 거 보고 깨달았어.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우리가 언제 엄마 필요 없다고 했어요? 민수는 항변합니다.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줬잖아. 민수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정화는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수진이 끼어듭니다. 어머니, 집을 팔면 저희는 어디 살아요? 준호도 학교 다니는데요. 정화는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아, 이 집은 엄마 집이야. 엄마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너희는 너희 집을 알아보면 돼. 정화의 말에 수진은 할 말을 잃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거실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너무하다고. 그럼 너는 엄마한테 어떻게 했니? 추석에 나 혼자 두고 여행 간 게 엄마한테는 안 너무했니? 정화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힙니다. 정화는 계속 말합니다. 엄마는 평생 참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엄마도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거실에 침묵이 흐릅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봅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금요일에 계약하고 한 달 안에 이사 갈 거야. 너희도 그때까지 집을 알아보거라. 정화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문을 닫고 정화는 침대에 앉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방금 정화는 평생 해보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민수에게 정화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합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민수와 수진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어떡해? 정말 엄마가 집을 팔려고 하는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입니다. 막아야지. 우리가 살 집이 없잖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어머니 집인데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수진이 묻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화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결국 민수와 수진은 집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정화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화는 이제 확신합니다. 정화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정화는 서랍에서 실버타운 자료를 꺼냅니다. 여러 곳을 비교해보다가 한 곳을 선택합니다.
내일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민수는 정화와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수진도 어색하게 아침 식사를 합니다. 준호만 상황을 모른 채 할머니, 오늘 반찬 맛있어요 라며 밝게 말합니다. 정화는 준호에게만 웃어 보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 가족이 하나둘 집을 나섭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화는 홀로 남아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실버타운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입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방문하시겠어요? 내일 오전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정화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습니다. 정화의 마음은 설렙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정화 앞에 앉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 민수는 애원하는 목소리입니다. 정화는 고개를 젓습니다. 민수야, 엄마 마음은 변하지 않아.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정화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합니다. 밤이 되고 정화는 침대에 눕습니다. 내일은 실버타운을 방문합니다. 모레는 집 계약을 합니다. 정화의 인생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화는 두렵지만 기대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정화가 이제 정화 자신을 위해 살게 됩니다. 정화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짓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화는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실버타운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정화는 옷장에서 깔끔한 옷을 꺼내 입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화장도 가볍게 합니다. 오랜만에 정화 자신을 위해 꾸미는 시간입니다. 거울 속 정화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정화는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쯤 가자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실버타운이 보입니다. 깨끗한 건물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화는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실버타운 입구로 걸어갑니다. 입구에는 행복한 노후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정화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엽니다. 로비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상냥한 목소리의 여직원이 정화를 맞이합니다. 네. 10시에 예약했어요. 정화가 대답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화는 직원을 따라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고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입니다. 정화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잠시 후 40대 초반의 여성 상담사가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상담사 박지원입니다. 상담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화입니다. 정화도 인사합니다. 박지원은 자리에 앉으며 자료를 펼칩니다. 어르신, 저희 실버타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박지원은 실버타운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합니다. 1인실과 2인실이 있고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며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여가 활동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는 정기적으로 문화 행사나 나들이도 진행하고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외롭지 않으시도록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지원의 설명에 정화는 점점 더 관심이 생깁니다. 직접 시설을 둘러보시겠어요? 박지원이 묻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정화는 대답합니다. 박지원은 정화를 안내하며 실버타운을 돌아봅니다. 먼저 식당을 방문합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에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어르신들께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야기도 나누세요. 박지원이 설명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은 운동실입니다. 가벼운 운동기구들과
요가 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 체조 시간이 있고 원하시면 개인 운동도 가능해요. 정화는 운동실을 둘러보며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서실을 방문합니다. 책들이 가득한 조용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독서도 하시고 글쓰기 모임도 진행돼요. 박지원의 설명에 정화는 미소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실을 보러 갑니다. 1인실 문을 열자 아담하지만 깔끔한 방이 나타납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과 의자,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입니다. 화장실도 개인 화장실로 되어 있어요. 박지원이 안내합니다. 정화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이곳에서 정화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상담실로 돌아와 박지원은 비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1인실 기준으로 보증금은 1억이고 월 관리비는 80만 원입니다. 식사와 모든 프로그램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정화는 계산해 봅니다. 집을 팔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언제부터 입주 가능한가요? 정화가 묻습니다. 계약하시면 일주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박지원이 대답합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계약하고 싶어요. 정화의 말에 박지원은 환하게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럼 계약서 준비해 드릴게요. 박지원은 서류를 꺼내 정화에게 설명합니다. 정화는 꼼꼼히 읽어봅니다. 모든 내용이 명확합니다. 정화는 펜을 들어 서명합니다. 평생의 큰 결정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계약을 마치고 정화는 실버타운을 나섭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정화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정화에게도 정화만의 공간이 생깁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정화의 마음은 가볍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2시입니다. 정화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의 일을 되새겨봅니다. 실버타운은 정화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다양한 프로그램. 정화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 달력을 봅니다. 내일은 집 계약하는 날입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습니다. 정화는 저녁을 준비하며 민수를 바라봅니다. 내일이면 집 계약이 끝나고 민수에게 정식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정화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흐릅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화는 민수를 불러 세웁니다. 민수야, 내일 집 계약하는 날이야. 정화가 말합니다. 민수는 눈을 감으며 한숨을 쉽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엄마는 이미 실버타운도 계약했어. 다음 주면 이사 갈 거야. 정화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소홀히 대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납니다. 정화는 민수를 바라봅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러는 게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단지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야. 이해해줘.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집을 팔게 됩니다. 평생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정화는 방 안을 둘러봅니다. 남편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정화는 남편 사진을 집어듭니다. 여보,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요. 당신,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요. 정화는 사진에 대고 속삭입니다. 다음 날 오전, 정화는 일찍 일어나 준비합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정화는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 가방에 넣습니다.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정화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오늘은 정화 인생의 중요한 날입니다. 정화는 집을 나섭니다.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하니 매수자 부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중개인도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자리에 앉으세요. 중개인이 안내합니다. 정화는 자리에 앉고 매수자 부부도 마주 앉습니다. 중개인은 계약서를 펼치며 내용을 설명합니다. 집 가격은 4억 5천만 원, 계약금은 5천만 원, 잔금은 한 달 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정화와 매수자는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모든 내용이 명확합니다. 그럼 서명하시겠습니까? 중개인이 묻습니다. 정화는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정화는 주저하지 않고 서명합니다. 매수자도 서명합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중개인은 계약금을 정화에게 건넵니다. 정화는 돈을 받아 가방에 넣습니다. 이제 정말로 집을 판 것입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나와 정화는 잠시 멈춰 섭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정화는 눈물을 닦으며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정화는 앞으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정화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합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정화는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입니다. 정화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옷장을 열고 필요한 옷들을 꺼냅니다. 사진첩도 챙기고 남편의 유품 중 몇 가지도 가져가기로 합니다. 정화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짐을 쌉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화는 쓸쓸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정화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민수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군요. 민수가 말합니다. 그래. 다음 주면 이사 갈 거야. 정화는 대답합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준호만 할머니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 거야. 준호야. 준호는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 저도 보러 갈 수 있죠? 정화는 준호를 안으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 손주 언제든지 할머니 보러 와.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준호만큼은 정화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정화는 준호를 꼭 안아줍니다. 준호도 할머니를 꼭 안습니다. 둘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밤이 되고 정화는 침대에 눕습니다.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들입니다. 정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정화는 눈을 감습니다. 이제 과거는 보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정화는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사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정화는 오래된 친구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여사는 정화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남편들끼리도 친했고 자녀들도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여보세요, 순애야? 정화가 말합니다. 정화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김 여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순애야, 나 할 말이 있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1시간 후, 정화는 동네 카페에서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김 여사는 정화를 보자마자 안아줍니다. 정화야,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무슨 일 있어? 김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둘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합니다. 정화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순애야, 나 집 팔았어. 그리고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했어. 정화의 말에 김 여사는 눈이 커집니다. 뭐, 집을 팔았다고? 민수네는 뭐래?
김 여사가 묻습니다. 정화는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추석에 혼자 남겨진 이야기,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존중받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정화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이야기. 김 여사는 정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정화야, 정말 힘들었구나. 순애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평생 참고 살았잖아.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김 여사는 정화의 손을 잡습니다. 정화야, 잘한 결정이야.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지. 김 여사의 말에 정화는 위로를 받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김 여사도 눈물을 닦습니다. 순애야, 사실 나 무서워.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정화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정화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잘 견뎌왔잖아. 김 여사는 격려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 세월의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카페를 나와 걷던 중 김 여사가 말합니다. 정화야, 실버타운 가더라도 우리 자주 보자. 내가 자주 찾아갈게. 그래줘. 순애야, 내가 있어서 힘이 나. 정화는 김 여사를 안습니다. 둘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의 따뜻함이 정화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헤어지기 전 김 여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화야, 넌 잘할 거야. 이제 내 행복을 찾아.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계속해서 짐을 정리합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합니다. 정화는 상자를 꺼내 엽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정화에게 보낸 연애 편지들입니다. 정화는 편지를 하나 꺼내 읽어봅니다. 정화야,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평생 당신을 사랑할게. 정화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고생, 늙어가며 나눴던 대화들. 남편은 정화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화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화는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이것들도 가져가야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입니다. 민수는 정화 앞에 앉으며 말합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정화는 민수를 바라봅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무슨 이야기? 정화가 묻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엄마, 제가 변호사 찾아갔어요. 집 매매를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민수의 말에 정화는 놀랍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엄마 명의 집이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요. 제가 막을 방법이 없대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좌절이 묻어납니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수를 바라봅니다. 엄마, 변호사 만나고 나서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뭘 해드렸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엄마가 해주시는 걸 받기만 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화는 민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민수야, 엄마는 널 원망하지 않아. 단지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야. 정화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알아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도 엄마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 민수는 눈물을 닦습니다. 정화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엄마,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민수가 다시 입을 엽니다. 뭔데?
변호사가 자료 조사하다가 알려줬는데요. 제가 몇 년 전 회사 자금 때문에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대출이 아직 안 갚아졌어요. 4억 정도 남아 있어요. 민수의 말에 정화는 충격을 받습니다. 4억? 그럼 집 팔아도 남는 게 없잖아? 정화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말씀 안 드리고 계속 연장했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갚을 돈이 없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정화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을 민수가 담보로 잡고 그것도 갚지 못하고 있었다니.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문을 닫고 정화는 침대에 주저앉습니다.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집을 팔아도 실버타운에 들어갈 돈이 부족합니다. 정화의 계획이 무너집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화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냅니다. 남편이 남긴 예금 통장입니다. 잔액을 확인합니다.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집을 팔고 대출을 갚으면 5천만 원 정도 남을 것입니다. 정화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실버타운 보증금 1억, 집 판 돈에서 대출 갚고 남은 돈 5천만 원, 예금 5천만 원, 합쳐서 1억입니다. 딱 맞습니다. 하지만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화는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화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은행을 방문합니다. 예금을 해지하러 갑니다. 창구 직원은 정화의 통장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어르신, 5천만 원 전액 해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정화는 대답합니다. 직원은 현금을 세어 정화에게 건넵니다. 정화는 돈을 받아 가방에 넣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은행을 나온 정화는 부동산 사무소로 갑니다. 중개인을 만나 상황을 설명합니다. 제가 대출이 있는 걸 몰랐어요. 잔금 받으면 바로 대출부터 갚아야 해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잔금날에 은행에서 대출 상환하고 나머지 돈 드리겠습니다. 정화는 안도합니다. 적어도 계획대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무거운 마음으로 걷습니다. 여유 자금이 없다는 게 불안합니다.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병원비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정화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정화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정화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집에 가서 남은 짐을 정리해야 합니다. 집에 도착한 정화는 부엌으로 갑니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릇들, 냄비들, 프라이팬들, 모두 정화와 함께 세월을 보낸 것들입니다. 정화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에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정화는 필요한 것만 몇 개 골라 상자에 담습니다. 나머지는 민수에게 줄 생각입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정화 앞에 앉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납니다. 괜찮아, 수진아. 이미 지난 일이야. 정화는 대답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제 편한 것만 생각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수진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정화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알아요, 어머니. 말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새로운 삶 응원하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정화는 놀랍니다. 수진이 이렇게 말할 줄 몰랐습니다. 정화는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밤이 되고 정화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이 집을 떠납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정화는 두렵지만 기대됩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정화는 별을 보며 소원을 빕니다.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기를. 정화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습니다. 드디어 잔금 지급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정화는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오늘 집의 모든 권리가 새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정화는 정장을 꺼내 입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습니다. 중요한 날이니까요. 정화는 필요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정화는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합니다. 매수자 부부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개인도 서류를 펼쳐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자리에 앉으세요. 중개인이 안내합니다. 정화는 자리에 앉고 심호흡을 합니다. 매수자 남편이 은행 수표를 꺼냅니다. 어르신, 잔금입니다. 수표에는 4억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개인이 설명합니다. 어르신, 이 돈에서 대출금 4억을 먼저 상환하시고 중개수수료 500만 원 제하면 어르신께 드릴 돈은 없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정화는 서류에 서명합니다. 매수자도 서명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집은 더 이상 정화의 것이 아닙니다. 정화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나와 정화는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평생 살았던 집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예금에서 해지한 5천만 원뿐입니다. 정화는 가방을 꼭 움켜쥡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화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짐을 싸야 합니다. 내일이면 실버타운으로 이사 갑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와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둘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정화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계약 끝났어. 내일 이사 가야 해. 정화가 말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정화를 바라봅니다. 엄마, 저희도 집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정화는 안도합니다. 적어도 민수 가족은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정화가 묻습니다. 일산으로요. 작은 아파트지만 저희가 살기엔 괜찮아요. 수진이 대답합니다. 그래, 잘 됐네. 정화는 안심합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화 앞에 섭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엄마한테 빚진 것 같아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정화는 민수의 어깨를 잡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라. 내 인생 잘 살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정화의 말에 민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정화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모자는 서로를 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정들이 터져 나옵니다. 수진도 눈물을 닦습니다. 거실에는 눈물과 함께 화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화는 민수를 꼭 안으며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마지막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정화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나물. 정화가 잘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할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음식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정화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약속이에요. 준호는 환하게 웃습니다. 정화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민수도 입을 엽니다. 엄마, 오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제가 이 맛을 얼마나 그리워할지 벌써 알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화는 설거지를 합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설거지입니다. 정화는 하나하나 그릇을 닦으며 추억을 되새깁니다.
이 싱크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정화는 부엌을 둘러봅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오래된 냉장고, 닳아 빠진 행주. 모든 것이 정화와 함께 세월을 보낸 것들입니다. 정화는 부엌에 작별을 고합니다. 밤이 되어 정화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짐은 거의 다 쌌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몇 개의 상자가 정화의 전부입니다. 옷 몇 벌, 사진첩, 남편의 유품 몇 가지. 정화의 68년 인생이 이 작은 상자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화는 상자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이런 것일까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결국 필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앉아 남편 사진을 꺼냅니다. 여보,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요. 당신과 함께 살았던 이 집을 떠나는 게 참 마음 아파요. 하지만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당신도 이해해 주시죠? 정화는 사진에 대고 속삭입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남편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 날입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정화의 짐은 많지 않아 금방 실을 수 있습니다. 민수 가족은 정화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울먹입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엄마도 우리 준호 보고 싶을 거야. 자주 연락하자. 정화는 준호를 안으며 눈물을 참습니다. 민수도 다가와 정화를 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민수야. 너도 건강하고. 정화와 민수는 오랫동안 안고 있습니다. 수진도 인사합니다. 어머니,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세요. 고마워. 수진아, 너도 행복해라. 정화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차에 탑니다. 차가 출발하자 정화는 뒤를 돌아봅니다.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차가 동네를 벗어나자 정화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동네가 점점 멀어집니다. 익숙한 골목길, 단골 슈퍼, 자주 가던 시장. 모든 것이 추억이 됩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섞여 있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닦고 앞을 바라봅니다. 이제 과거는 보내야 합니다. 1시간쯤 지나자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정화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입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정화를 맞이합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화는 인사하며 들어갑니다. 직원은 정화를 방으로 안내합니다. 3층에 있는 1인실입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나타납니다. 작지만 아늑합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화는 대답합니다. 직원이 나가고 정화는 혼자 남습니다. 정화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침대, 옷장, 책상, 창문. 모든 것이 깨끗하고 새 것입니다. 정화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봅니다. 정원이 보입니다. 나무들과 꽃들이 예쁘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이삿짐이 도착하고 정화는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옷들을 옷장에 걸고 사진들을 책상 위에 놓습니다. 남편 사진도 침대 옆 탁자에 놓습니다. 정화는 하나하나 정리하며 이곳을 정화의 공간으로 만들어갑니다. 몇 시간 후 정리가 끝났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봅니다. 이제 이곳이 정화의 집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정화는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넓은 식당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식사하고 있습니다. 정화는 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옆자리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어르신, 새로 오셨어요? 여성이 먼저 말을 겁니다. 네, 오늘 왔어요. 정화가 대답합니다. 저는
박영희예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이정화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박영희는 친근하게 웃으며 식당을 소개합니다.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들 좋아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정화는 고마운 마음에 미소 짓습니다. 식사를 하며 둘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박영희도 정화처럼 혼자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있지만 따로 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화는 박영희에게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화는 방으로 돌아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첫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낯선 곳이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좋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화는 이곳에서 정화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는 미소 지으며 잠이 듭니다. 편안한 낮잠입니다. 저녁이 되어 정화는 다시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어르신들과 한 테이블에 앉습니다. 모두들 정화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환영합니다. 여기 생활 정말 좋아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에 정화는 위로를 받습니다. 정화는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화는 산책을 나갑니다. 실버타운 정원을 걷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합니다. 정화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유로운 느낌입니다. 이제 정화는 아무도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정화 자신을 위해 살면 됩니다. 정화는 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이제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정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아침 공기를 마십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립니다. 정화는 이런 평온한 아침이 참 좋습니다. 누구를 위해 서둘러 밥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정화만의 시간입니다. 8시가 되면 식당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합니다. 박영희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아침에는 김철수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두들 웃으며 식사합니다. 정화도 따라 웃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하는 게 언제 이후였을까요? 정화는 행복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화는 건강, 체조 시간에 참여합니다. 강사의 지도에 따라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체조를 하고 나면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습니다. 체조를 마치고 정화는 도서실로 갑니다. 요즘 정화는 독서에 빠졌습니다. 젊었을 때 읽지 못했던 책들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정화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수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민수야. 엄마,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준호 데리고 찾아뵐게요. 정화는 기뻐합니다. 그래, 엄마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정화는 미소 짓습니다. 가족과의 거리가 생기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정화는 박영희와 함께 미술 교실에 갑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매주 수요일 미술 수업이 있습니다. 정화는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으니 설렙니다. 강사는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르신, 편하게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세요. 정화는 꽃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서툴지만 즐겁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화는 모든 걱정을 잊습니다. 오로지 붓과 물감에만 집중합니다.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정화는 완성된 그림을 바라봅니다. 어설프지만 정화가 직접 그린 첫 작품입니다. 정화는 뿌듯합니다. 정화 씨, 첫 작품 치고 정말 잘 그리셨어요. 강사가 칭찬합니다.
정화는 수줍게 웃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게 언제 이후였을까요? 저녁 무렵 정화는 친구 김 여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순애야, 나야, 정화야, 잘 지내고 있어? 응, 정말 잘 지내.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 정화는 실버타운 생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술 수업도 듣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정화야,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기뻐. 김 여사의 말에 정화는 웃습니다. 순애야, 이번 주말에 우리 만날래? 여기 근처 카페에서. 그래, 좋아. 토요일 어때? 좋아. 토요일에 보자. 정화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날 생각에 정화는 기분이 좋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정화는 노을을 보며 감사합니다. 이런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어서. 저녁 식사 시간, 정화는 평소처럼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입니다. 정화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박영희와 함께 앉아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화 씨,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정말 잘 그리셨어요. 고마워요. 영희 씨, 처음 그려본 건데 재미있더라고요. 둘은 웃으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화는 산책을 나갑니다. 정원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화는 박영희와 함께 천천히 걷습니다. 정화 씨, 여기 와서 후회 안 하시죠? 박영희가 묻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나 싶어요. 정화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박영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 와서 진짜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합니다. 오늘은 민수 가족이 방문하는 날이고 오후에는 김 여사를 만납니다. 정화는 깔끔하게 옷을 입고 화장도 가볍게 합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정화는 미소 짓습니다. 행복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시쯤 되자 로비에서 연락이 옵니다. 민수 가족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정화는 로비로 내려갑니다. 민수와 수진, 그리고 준호가 서 있습니다. 엄마, 민수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할머니, 준호는 달려와 정화를 안습니다. 정화는 준호를 꼭 안으며 웃습니다. 우리 손주, 안 본 사이 더 컸네. 할머니도 더 예뻐지셨어요. 준호의 말에 정화는 웃음이 납니다. 정화는 가족들을 방으로 안내합니다. 방을 둘러본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엄마, 방 정말 깔끔하네요. 여기 시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여기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정화는 대답합니다. 수진도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정화는 고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실버타운 정원을 산책합니다. 준호는 신나서 뛰어다닙니다. 민수와 수지는 정화 옆을 걷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묻습니다. 정말 좋아.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친구들도 사귀고 엄마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인 것 같아. 정화의 말에 민수는 안도합니다. 다행이에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니 저도 마음이 놓여요. 점심시간이 되어 정화는 가족들을 식당으로 안내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 방문객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화와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음식이 나오자 준호가 말합니다. 할머니, 여기 음식도 맛있어요. 그치? 할머니도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 정화는 준호에게 반찬을 더 떠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행복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 가족은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로비에서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민수가 말합니다.
그래, 민수야. 너도 건강하고 준호 잘 키우고. 정화는 대답합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꼭 안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우리 손주. 할머니가 기다릴게. 정화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가족들을 배웅하고 정화는 카페로 향합니다. 김 여사와의 약속 시간입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김 여사가 이미 와 있습니다. 정화야. 김 여사는 정화를 보자마자 안아줍니다. 순애야, 오랜만이야. 둘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합니다. 정화는 김 여사에게 요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친구들도 사귀었다고 말합니다. 정화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어.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넘쳐. 김 여사가 말합니다. 그치? 나도 느껴.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정화는 미소 짓습니다. 정화야, 내가 용기 내서 결정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나도 용기를 얻었어. 김 여사의 말에 정화는 고맙습니다. 둘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확인합니다. 저녁이 되어 정화는 실버타운으로 돌아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행복했습니다.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났습니다. 정화는 남편 사진을 집어듭니다. 여보, 오늘 민수네가 왔어요. 준호도 컸더라고요. 여보도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정화는 사진에 대고 속삭입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정화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별들도 반짝입니다.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 정화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정화는 그저 이정화입니다. 정화 자신으로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정화는 미소 짓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처럼 일어나 산책을 나갑니다. 정원을 걷다가 새로 심은 장미꽃을 발견합니다. 빨간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정화는 장미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 장미처럼 정화도 이제 꽃을 피웠습니다. 늦게 피었지만 그래도 피었습니다. 정화는 장미를 만져봅니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정화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박영희를 만납니다. 정화 씨, 어제 가족분들 오셨다면서요? 네, 아들하고 손주 왔었어요. 좋으셨겠어요. 가족들이 찾아오니까. 그래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영희 씨, 헤어질 때도 전혀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정화의 말에 박영희는 웃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도 우리 삶이 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하며 정화는 오늘 할 일을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도서실에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요가 수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볼 계획입니다. 정화의 하루는 정화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아닙니다. 정화를 위한 하루입니다. 정화는 행복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화는 도서실로 향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칩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정화는 책을 읽으며 가끔 창밖을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녹색 나무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정화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영원은 없다는 것을 정화는 압니다. 그래서 더욱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정화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 정화도 이제 그 새처럼 자유롭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새장 안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날 수 있습니다. 정화는 미소 짓습니다. 늦었지만 정화도 날개를 펼쳤습니다. 정화는 이제 정화만의 하늘을 날 것입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정화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